국내 유일의 재즈 전문 방송 올댓 재즈. 13년째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주인공은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이다. 자, 언제나 재즈처럼 올댓 재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의 칙 투 칙이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올댓 재즈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1983년 데뷔 이후 세계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음악인이자 명연주자로 불려왔다. 그리고 수많은 시도를 통해 재즈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온 집념의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우리의 혼을 재즈에 담아 노래하는 재즈 뮤지션 이정식. 그의 음악 인생 속에 녹아있는 예술 혼을 느껴보자. 한강의 한 카페. 수원여대 학과장으로 대중음악 이정식의 연주가 예정된 곳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씨의 무대를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정식 특유의 경쾌한 색소폰 연주가 시작된다. 그의 연주가 시작되자 패션쇼장은 한순간에 재즈 공연장으로 변해버린다. 이정식은 어릴 적부터 숫기가 없었다. 오랜 음악 생활과 공연으로 지금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하지만 색소폰을 손에 들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색소폰으로 인해 이정식은 변할 수 있었다. 색소폰을 처음 손에 들었던 날부터 입이 부르트고 갈라지도록 갈고 닦아온 그의 실력과 내성적인 모습 안에 숨겨진 특유의 장난기가 연주에서 어우러진다. 이어서 시작된 패션쇼. 쇼가 진행되는 동안 모델과 함께 무대를 걸으며 색소폰을 부는 이정식. 그는 왜 공연장이 아닌 패션쇼장에서 연주를 하는 것일까? 이정식은 자신의 음악을 필요로 하는 장소, 재즈를 알릴 수 있는 공간,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다. 패션쇼장이라는 게 주인공들이 모델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모르겠어요. 저의 연주가 그런 부분들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랬으면 더 좋겠고요. 또 뭐 사실 이런 패션쇼장에서 재즈 연주가 흐르면서 또 이 패션쇼장을 찾았던 분들이 재즈에도 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리더스 폴 콘서트 현장. 리더스 폴은 한 음악 잡지가 독자들의 투표로 그의 최고 재즈 연주자들을 선정 시상식을 겸한 기념 무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리더스 폴은 대중이 재즈 음악가에게 바치는 상인 셈이다. 이정식도 수상자 명단에 포함돼 리허설 중이다. 상 받은 것도 기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재즈 쪽에서도 많은 어떤 그 활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본 거죠.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리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더 먼 우리 재즈계의 현실. 이정식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라는 명성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다.
재즈의 연주에도 혼을 담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무대에 설 때마다 언제나 처음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 그의 마음이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정식은 국내 유일 재즈 전문 방송의 13년차 DJ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알콘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데오다토의 러브 아일랜드 들어보시죠. 화려한 말솜씨 대신 그만의 매력이 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정식 씨가 이렇게 소개하는 재즈 음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 없이 되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뭐 현역 최고의 재즈 뮤지션이면서도 나름대로 그 재즈를 어렵게 소개한다기보다는, 너무 전문적으로 어렵게 소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친근하게 좋은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그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정식 씨의 진행을 통해서 많이 받게 된대요. 이정식이 재즈를 알리기 위해 달려온 재즈 인생 26년. 그가 뿌리고 가꾼 씨앗들이 조금씩 움트며 자라나고 있다. 20대 관현악단 연주자 시절부터 소망했던 재즈 전문 오케스트라. 이정식이 꿈꿔왔던 재즈 천국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이제 재즈 빅밴드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팝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재즈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재즈 오케스트라라서 또 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그런 오케스트라라서. 대한민국에서 재즈의 앞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정식의 마음만은 든든하다. 딸인 재즈 피아니스트 이발차가 아버지와 늘 함께할 테니 말이다. 재즈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그때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뭐 거의 독학으로 해오시고, 그 열정과, 그리고 아직까지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자꾸 하시려고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빠가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라이브 재즈로 유명한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이정식과 이발차. 아버지와 딸이 음악이란 이름으로 평등해지는 순간이다. 오늘도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역시 저희들의 인기는 정말 살릴 줄 볼까 볼까로요. 이정식이 중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이 미군이 버리고 간 악기를 모아 만든 밴드,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가 색소폰을 입에 댄 날, 그의 재즈 인생이 시작되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운명이 이정식을 재즈란 음악으로 끌어당겼고, 그는 기꺼이 평생을 헌신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딸과 함께 같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 이 벅찬 순간으로 돌아왔다. 이정식은 이 순간 다시 조그만 꿈을 가져본다. 우리나라의 우리 정서로 즐길 수 있는 한국식 재즈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저희 딸은 또 신세대고 저는 또 구세대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같이 할 그런 무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같이 하면 참 좋아요. 대한민국의 음색을 재즈에 녹여내고 그 안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연주자 이정식. 한국적 재즈로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는 그날까지 그의 연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색소폰을 제가 안고 있거나 색소폰이 제 옆에 좀 같이 있다면 전혀 어색하지 않을 텐데 그만큼 그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의 일부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색소폰이 없으면 오히려 어색한 그런 관계처럼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나를 이렇게 주장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뭐 발표 같은 것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대인 관계도 굉장히 서툴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 생활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말들을 색소폰을 연주할 때면 거기에서 이제 다 표현하는 그런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있을 때만큼은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였거든요. 제가 색소폰을 처음 잡은 게. 근데 이제 처음에 연주할 때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제대로 소리 안 나죠. 다 그렇죠. 어떤 악기나 그렇겠죠. 뭐 소위 삑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삑삑대고 뭐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색소폰 나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감정, 그 느낌 이런 것은 글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로서 어린 마음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정말 정말 색소폰의 그 어떤 울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그 깨달으면서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을 얻은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었죠.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음악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최고의 천시받는 그러니까 뭐 3D 업종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반대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말리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랬죠. 너 큰일 난다 그거 했다가는 정말 그렇다. 10대 사춘기 때는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하여튼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우듯이 이제 색소폰에 대한 이제 열정만 가득해가지고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도시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가발 쓰고 이렇게 연주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죠. 예. 전국에 있는 조그만 극장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쇼를 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쇼를 하는데 그게 무슨 뭐 유명 연예인들이 가서 하겠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명 같은 이제 이런 유랑악단들이 가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정말 뭐 손님이 뭐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뭐 하루에 그냥 짜장면 한 끼로 그냥 하루 때울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무수히 했죠. 그러니까 유랑악단 가면 이제 각 지방에 이렇게 가면 여관 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잘 하는 거죠. 그 손님 들어와서 이제 돈이 되면 그때 지불할 테니까 미리 좀 이렇게 하자 해놓고 이제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3시, 4시 이때쯤 전부 깨우는 거예요. 몰래 깨워서 야야야 일어나 이렇게 해서 야반도주 하는 거죠. 그런 적도 있었고
마을 버스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전체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다니려면 톨게이트비가 없는 거예요. 각자들 시계들 풀어가지고 야야 시계들 풀어 이렇게 해서 그걸로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관 같은 데서도 악기 같은 거 잡히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야 이렇게 사는 건가? 음악 한다는 것은 이런 삶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배추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게 낫다. 수없이 그런 생각했죠. 예, 제가 이제 흘러서 이제 저 의정부 동두천 이런 쪽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미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근처 클럽에서 연주를 하면 미군들이 이렇게 이제 그 외박을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듣던 LP판 같은 거를 부대에서 가지고 와서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데 그 음반에는 정말 여지껏 들었던 그런 보통의 음반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재즈가 무슨 음악인지를 모르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야 어차피 내가 이 관악기 또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저런 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확 돌 정도로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김광섭 악단, KBS 김광섭 악단에 들어가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레슨을 받는데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레슨을 받고 그 레슨 받으면서 숙제로 카피 곡을 주시는데 어떤 음악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들었던 그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뭐냐고 저런 음악 나 예전에 많이 들었었다고 아 이게 바로 재즈라는 거란다 그러면서 아 이게 재즈 이런 게 재즈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즈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죠. 고생만 시켰죠. 뭐냐면 이제 제가 유랑악단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제 입에 뭐 이렇게 풀칠을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집사람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제 큰딸이 태어났던 때인데 뭐 집에 도저히 어떤 무슨 경제적인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참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것들을 집사람이 어떻게 참고 견뎌 주었을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그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와이프의 그 내조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했던 가운데 이제 항상 그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북돋아 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그 꾀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싫고 연습하는 거 귀찮고 정말 지겹고 이럴 때는 안 나가려고 하면 일부러 도시락 싸서 등을 떠밀면서 이게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다 하면서 항상 굉장히 현명했어요. 집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고마운 마음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내지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살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또 자기 자신도 그걸 또 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자식으로서 아빠를 보는 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오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또 내가 또 세상 살면서 뭔가 자식들에게 헛된 삶을
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맙고요. 다른 연주인들과 할 때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교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떤 피가 섞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연주인들과 연주할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교감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걱정이야 항상 되죠. 그러니까 물론 그 같은 음악인으로서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어쨌든 딸이니까 또 이제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이제 거기다가 딸이니까 걱정이 되는데 딸이 또 음악을 한다니까 그 음악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서 참 걱정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일이지만 음악이라는 건 은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래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을 거다. 뭐 그런 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어떤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런 연주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음악으로 따지면 뭐 여러 장르의 음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인이고 또 재즈 연주인으로서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재즈 연주인 그런 연주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이제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많은 재즈 연주인들 물론 재즈 연주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 분야도 그래요. 클래식도 그렇고 굉장히 닫혀 있어서 자기 세계만을 고집하는 연주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른 것과는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예술 분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면에 모든 것과 소통하는 예술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로서의 모습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시작하셨을 때 음악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신 거를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딸로서 볼 때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아빠로서 그런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서 가족 부양도 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게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저는 뭐 이제 어떤 대학에서 어떤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그런 눈총이 많았죠. 뭐 대학 물도 안 먹어본 사람이 뭐 또 뭐 이런 쪽에 무슨 교육도 안 받아본 사람이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이제 물론 실제 저를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쑥덕거리는 게 다 이제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저만의 이제 그 장점이 있죠. 정말 현장에서 체득했던 거, 또 무대에서 직접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 애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좋아해주고 우리
재즈 음악인들이나 또 이 대중음악인들 중에는 어떤 그 경제적인 면 때문에 좌절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재즈 쪽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음악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정말 재주가 많으면서도 결국은 그런 면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요. 색소폰은 그 다양한 표현의 그 방법이 그러니까 표현 형식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색소폰이라는 게. 그 무슨 얘기냐면 색소폰은 때로는 굉장히 따뜻하게 또 달콤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그 격동적인 아주 울부짖는 듯한 아주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굉장히 또 이제 호소력 있게 굉장히 그 뭐 애절하게 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고 재즈는 그 재즈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즈는 우선 흑인들이 시작했을 때 흑인들의 그 어떤 억압된 그런 것에서 탈피하고자 하면서 나온 음악이고 또 자유를 외쳤던 음악이고 이제 그게 발전되면서 정말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재즈 쪽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 그러니까 재즈는 바로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신의 음악인데 재즈의 이제 기법에도 재즈는 분명히 그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데 즉흥 연주는 어떤 음악에서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재즈적인 즉흥 연주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어프로치가 재즈적인 어프로치가 분명히 들어있는 즉흥 연주를 해야 되고 또 재즈에는 틀림없이 스윙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음악이든 또 어떤 예술이든 대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달콤하게 대중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가면서도 그 재즈 원래의 그 철학, 정신 그런 것은 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그 의식하지 않고서 그냥 달콤하고 어떤 그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또 예를 들어서 재즈 음반을 만들어도 그냥 판매가 될 만한 말랑말랑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대중적이면서 말랑말랑하면서도 그 속에는 분명히 재즈적인 어떤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음악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야 정말 심지어 그러니까 자료도 없어서 자료 하나 구하려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겨우 하나 구하면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전부
어떤 그 재즈 어떤 책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일일이 자신이 다시 카피, 그러니까 요즘은 복사기가 있지만 그때는 자기가 자필로 다 옮겨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프린트 등사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요즘은 뭐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런 것들이 발달된 만큼 연주자들의 어떤 기량도 그만큼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외국에 재즈를 한다고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면 거의 뭐 유학을 갔다 올 정도로 요즘은 재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학은 갔다 오는 것인 것 마냥 할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발전이 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내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면에 겉모습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장식이 잘 돼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재즈적인 정신이 들어 있으면서 발전이 되느냐, 그걸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죠.
내 몸에는 또 우리 한국 사람 몸에는 한국 사람만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만의 정서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연주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한국적인 거지 굳이 한국적인 뭐를 섞어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뭔가 그 양복에다 갓을 쓰고 이런 그런 언밸런스한 게 돼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가 평소에 했던 대로 또 내가 여지껏 잘하고 어떤 환경에 지배받았던 그런 것을 그냥 음악 속에 표현해내면 그런 것이 바로 가장 한국적인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굉장히 더 자유로워지고 또 음악 표현하는 데도 자유로워지고 또 젊은 친구들에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네가 끄집어내서 연주하면 그게 바로 너의 음악이고 한국의 음악이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죠.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연주자로 너무나 오래 활동하셨죠. 그 재즈의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이정식 선생님의 이름이나 얼굴은 다들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겸손한 인품으로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올디스 앤 메모리즈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요. 그 음반에 보면 거의 이 올드 팝들을 재즈로 연주를 하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색깔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게 올드 팝이고 또 제 세대 또 저보다 또 더 나이 드신 세대 분들이 즐겨 들었던 그런 음악이고 요즘도 많이 나오는 올드 팝들이고 근데 그런 곡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들으면서 또 학창 시절 때 연주도 직접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들이 그 음악 속에는 녹아 있고 그런 것들이 팝이고 또 그걸 재즈로 녹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또 정서 속에서 들었던 어렸을 때의 정서 속에서 들었던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로 밖에 연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누구의 흉내를 내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비록 재즈고 비록 팝이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정서나 어떤 감정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록 서양 음악이고 또 재즈이고 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재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진짜로 색깔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노란 황금빛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유랑을 하면서도 황금빛 들녘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이제 곧 있으면 추수하게 되고 하는 그런 황금 들녘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항상 와 닿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색깔로 따진다면 저는 그런 황금빛 들녘 같은 그런 노란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재즈는. 정말 우리나라를 또 우리 이 나라 수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재즈 오케스트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즈 오케스트라를 좀 어떻게 좀 키워나가는 지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의 7년 정도를 음반 작업을 등한시 했었어요. 한 7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음반 내놓고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할 일이 아니구나. 음악하는 사람이, 음반이라는 것은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음반이 정말 내놓으면 뭐 이게 어떤 경제적인 돈벌이가 안 되고, 음반 업계도 많이 죽어 있고, 그래서 자꾸 등한시 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면으로 보지 말고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음반을 내는 것은 자기가 일기를 쓰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음반에 그런 걸 모두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작업이 이렇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구나. 이게 돈이나 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해서 앞으로는 그쪽 음반 또 작업하는 거에도 좀 신경을 쓰려고 그러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지금 바로 8월 달에는 또 이제 일본에 또 재즈 연주 여행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바쁘죠, 뭐. 환하고 따뜻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가 하면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로 심금을 울리는 그의 색소폰 소리는 이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적셔왔다. 이제 그는 정상의 테크닉뿐 아니라 우리의 혼을 담아 한국식 재즈를 노래하고자 한다. 다양한 음악, 다양한 악기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재즈의 새로운 가능성과 영역을 발견하고 대중과 함께 교감하기 위해 노력과 시도를 멈추지 않는 이정식. 자유로움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재즈의 정신과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혼이 담긴 연주는 앞으로도 우리 가슴을 풍부한 감성으로 채워줄 것이다.